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두려워하게 됐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 한 작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에드거 앨런 포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왜 무서운 걸 좋아할까요? 오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이 돋는데도 왜 자꾸 찾아보게 되는 걸까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런 학교 괴담으로 공포에 처음 입문했을 겁니다. 밤에 동상이 움직인다거나 화장실에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는 이야기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이죠. 역사에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근원이 확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막연히 외부의 어떤 존재를 무서워했다면 이제는 그 화살이 우리 자신, 우리 안으로 향하게 된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전의 공포가 괴물이나 유령처럼 바깥 세상에서 오는 거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포의 근원이 우리 내부, 바로 인간의 마음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이 내 안에 있었던 거죠. 이런 새로운 공포는 인간의 아주 이상한 심리를 파고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분명히 알면서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하고 싶어지는 비뚤어진 충동. 이걸 심술구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최초로 탐험하고 그걸 문학으로 끌어낸 선구자가 나타납니다.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 에드거 앨런 포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현대 공포 소설의 제왕 스티븐 킹이 폴에 가리켜 나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포의 삶 자체가 한편의 비극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실감, 끊임없는 가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런 불안과 고통이 그의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들어서 죄책감이나 광기, 자기 파괴 같은 주제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럼 포가 이 내면의 공포를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그의 가장 대표적인 두 작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심연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검은 고양이입니다. 술 때문에 점점 미쳐가는 한 남자의 정말이지 섬뜩한 고백록 같은 소설이에요. 보세요. 이 순서가 바로 한 인간의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그냥 술김에, 그러다 점점 더 심해지죠. 특히 심술구줌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그냥 나쁜 짓인 걸 아는데도 하고 싶다는 그 충동 때문에 고양이를 목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비이성적인 파괴 욕구야말로 포가 보여주려고 했던 인간 내면의 진짜 공포인 거죠. 결국엔 자신감과 오만함에 취해서 아내의 시체를 숨겨놓은 바로 그 지하실 벽을 경찰 앞에서 일부러 두드리기까지 합니다. 그 순간 벽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죠. 시체와 함께 고양이를 산채로 파묻었던 거예요. 모든 게 발각되는 순간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고자지라는 심장입니다. 이 소설은 정말 특이해요. 화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제정신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설명하거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쿵, 쿵 하고 울리는 심장박동 소리. 결국 이 소리가 주인공을 자백하게 만듭니다. 이야기 전체가 이 주인공의 심리 붕괴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따라가는데요. 완벽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경찰들 앞에서 여유를 부리던 그 순간 그의 귀에만 죽은 노인의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는 이 환청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고 맙니다. 이 소리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스스로 모든 걸 털어놓게 되죠. 경찰이 그를 잡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소리가 그를 무너뜨린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럼 에드거 앨런 포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즐기는 수많은 이야기에 그의 그림자, 그의 메아리가 짙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포는 심리공포뿐만 아니라 현대 추리소설의 문을 연 사람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탐정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그 유명한 셜록 홈스조차도 포가 만든 천재 탐정과 그를 기록하는 친구라는 공식을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현대 추리소설의 시작, 심리 스릴러의 탄생, 그리고 영화에서 자주 보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게 만드는 믿을 수 없는 화자 기법까지 전부 포에게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 시대 이야기의 DNA를 만든 거죠. 포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저 멀리 있는 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양과 서양,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공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거장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대체 어떤 종류의 공포가 여러분의 살갗을 파고들고 잠 못 들게 만드나요? 스크린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괴물인가요? 아니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로지 내 머릿속 상상력으로만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괴물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서양의 에드거 앨런 포를 통해 내면의 공포를 들여다보고 동양의 포송령을 만나 거대한 질서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볼 겁니다. 그리고 두 스타일을 비교하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가들을 만나기 전에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죠. 문학이 주는 공포가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영화는 우리에게 괴물을 보여주지만 글은 우리 상상력을 자극해서 각자 자기 마음속에 가장 무서운 괴물을 스스로 만들게 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 머릿속의 공포를 평생 파고든 거장이 있습니다. 바로 서양 공포의 대가 에드거 앨런 포입니다. 그의 공포 철학은요, 대표작인 아몬티아도 술통에 정말 잘 녹아 있는데요. 이건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완벽하게 계획된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몬트레소르는요, 친구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를 지하 무덤으로 끌어들입니다. 모든 단계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정교하게 짜여 있죠. 이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정신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하나의 의식 같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포가 말하는 진짜 공포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상황 자체에 갇혀버리는 것. 정신적인 폐소공포증 같은 거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마지막 벽돌이 쌓이는 그 순간 포르트나토가 웃으면서 말해요. 이야, 진짜 멋진 농담이네? 그리고 다음 순간 들려오는 건 정적 속에서 광대모자에 달린 방울이 짤랑거리는 소리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애원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싸늘하죠. 편히 잠드소서. 그리고 그 무덤은 무려 반세기 동안이나 열리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자, 이제 무대를 완전히 바꿔서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7세기 중국으로 가서 아주 다른 스타일의 이야기꾼을 만나볼게요. 바로 포송령이라는 인물입니다. 1000만분의 1. 이게 무슨 확률일까요? 바로 당시 중국의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할 확률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송령은 평생 이 시험의 문턱을 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현실 세계 관리가 되질 못하니까 아예 초자연적인 세계의 기록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여우요괴나 귀신, 그리고 인간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는 어떤 우주적 정의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 중 하나인 석방평을 보면 이게 딱 드러나는데요. 이건 거의 초자연적인 법정 드라마 같아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저승세계의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결말이 포와는 완전히 다른 공포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인간 내면의 혼돈이 아니라 결국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절대적이고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질서. 포송령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거장의 공포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포에게 괴물은 뭐예요? 바로 내 안의 어둠, 나 자신이죠. 그런데 포송령에게 괴물은 부패한 관리나 귀신처럼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거대한 시스템, 바로 권선징악도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공포가 내 안의 혼돈에서 오느냐, 아니면 외부의 심판에서 오느냐,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천만에요. 이 두 사람의 DNA가 지금 우리가 즐기는 대중문화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포가 집착했던 그 어두운 분신, 즉 도플갱어 있잖아요. 이게 현대 심리 스릴러의 뿌리가 됐어요. 영화 파이트 클럽이나 23 아이덴티티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싸우는 이야기들, 전부 포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포송령은요? 저승에서 영혼을 심판하는 그 거대한 관료 시스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신과 함께의 세계관이 바로 여기서 온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공포의 진짜 모습은 과연 뭘까요? 통제 불가능한 내 마음속의 혼돈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나를 심판하러 올 저 바깥 세상의 차가운 질서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무서우신가요?